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 뇌를 깨우는 파이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동영상 강의를 함께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이 영상에서는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서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지만 계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독자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고 데이터를 탐색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독자입니다. 이 책의 에러타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링크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은 MIT 교수인 존 V. 구테그의 Introduction to Computation and Programming Using Python이라는 책의 3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은 MIT 학부생들을 위해서 교재로 사용되었고요. 현재 edX.com에서 MIT 대학의 온라인 코스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온라인 코스를 수강했었는데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꼭 한글로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이렇게 출간돼서 영상까지 만들게 되어서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책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뇌를 깨우는 파이썬은 총 7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3장까지이고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1장은 계산적인 사고와 두 종류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프로그램 고정식 컴퓨터와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발전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구조와 문법, 그다음에 시멘틱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또 다른 언어와 파이썬 언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이 장은 파이썬의 기본 요소를 소개하는데요. 파이썬의 특징과 역사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행하기 위한 아나콘다와 스파이더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파이썬 객체와 기본 스칼라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변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변수의 객체를 할당할 때 생기는 미묘한 문제를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if문을 소개하고 문자열과 인덱싱, 슬라이싱 등을 소개합니다. 또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방법과 유니코드 인코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요. 와일문과 포 루프 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에서 1000까지 사이의 소수의 합을 출력하는 퀴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은 2장에서 배운 if문, for문, while문을 사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니다. 완전 열거 방식으로 제곱군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분 검색으로 제곱군의 근사값을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또 부동소수점 숫자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고요. 이 과정에서 비트, 이진수, 유효 숫자, 정밀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근사 알고리즘인 뉴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는 4장과 5장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수의 매개 변수를 넘기는 방법인 위치 인수와 키워드 인수, 가변길 인수 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 함수의 사양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특히 추상화에 대해서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만든 함수에 제가 독스트링을 사용해서 사양을 작성해보는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수를 여러 개로 쪼개보거나 반환값을 받아보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고요.
이 과정에서 람다 함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은 tuple, list, range, dictionary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 레인지의 반복 가능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포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안의 객체와 변수 사이의 바인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과정에서 id 함수나 is 연산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리스트를 복제하는데 카피 모듈과 그다음에 디카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네, 카피 모듈에 있는 디카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즐겨 사용하는 리스트 내포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맷 함수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집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딕셔너리를 다루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6장은 재귀와 전역 변수를 다룹니다. 재귀를 다룰 때 전형적인 아주 예제인 팩토리얼 예제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만든 것과 재귀를 사용해서 만든 것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재귀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고요. 숫자가 아닌 문제에 재귀를 적용하는 예제로 펠린드롬을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권장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는 7장, 8장,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탄한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7장은 모듈과 파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매스 모듈과 캘린더 모델을 사용한 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날짜를 계산하거나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등의 예제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위드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은 테스트와 디버깅을 소개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테스트 수행 시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되는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버그에 대한 짧은 역사적인 기원을 소개하고요. 전문적인 디버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버그가 있는 코드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장은 예외를 소개합니다. 트라이 캐치문을 소개하고요. 예상되는 예외를 어떻게 캐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설트문을 소개하면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4부는 10장, 11장, 12장, 13장이고요.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은 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상 데이터 타입과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요. 클래스 타입, 객체, 속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죠. 그다음에 매직 메서드인 init 메서드를 소개하고요. 이어서 init 메서드와 같은 여러 가지 매직 메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가상의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작성해 보면서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오버라이딩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캡슐러와 정보 운익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알고리즘 복잡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산 복잡도에 대한 개념부터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간단한 코드의 복잡도를 추정해 보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부분이 복잡도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복잡도에 기여를 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대표적인 복잡도인 상수 복잡도, 로그 복잡도 이런 것에 대해서 코드 예제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은 11장에서 배운 계산 복잡도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알고리즘을 분석해 보는데요.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한 구현 방식을 맨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원소가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이진 검색을 사용해서 원소를 찾는 함수의 복잡도를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으로
선택 정렬, 합병 정렬 등을 구현해 보고 복잡도를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있는 sort 메소드와 sorted 함수 등을 사용해 보는 것으로 마칩니다. 13장에서는 매플로리브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매플로리브는 파이썬 과학 생태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대표적인 그래프 패키지죠. 그래서 간단한 선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로 시작해서 그래프를 조정하거나 뭐 축에 레이블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옵션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매플랩을 사용해서 다양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5부는 14장에서 16장까지고요.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최적화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장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문제는 배낭 문제와 그래프 문제입니다. 간단한 배낭 문제를 먼저 탐욕 알고리즘으로 해결해 보면서 이 방식의 장단점을 알아보고요. 복잡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완전 연결 방식으로 배낭 문제에 대한 해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오일러의 퀘니스베르크 다리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소개하고 그래프 문제를 설명하고 그래프의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서 유형 그래프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을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리처드 벨먼이 만든 이 동적 계획법이 왜 이런 이름이 되었는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6장에서 저희가 재기 방식으로 만들었던 피보나치 수열 함수를 이제 동적 계획법의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장에서 다뤘던 배낭 문제를 이진 결정 트리를 사용해서 최적해를 찾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 정복과 동적 계획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6장은 랜덤 워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데요. 저희가 술 취한 농부의 걸음을 가정하면서 매 타임 스텝마다 무작위로 걷는다면 원래 위치에서 가까울지 멀어질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해서 통찰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6부는 17장에서 22장까지로 좀 많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7장은 확률과 분포를 다루는 꽤 긴 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주사위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로 확률을 추정하는 추론 통계를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분포, 정규 분포, 균등 분포, 이항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신뢰 구간과 이항 계수에도 살짝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이 어떻게 친구가 물어본 주사위 게임의 확률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이 시뮬레이션 방식이 연구되었는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에 있는 크랩스 게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어디에 돈을 걷는지 알아보고요. 하지만 이 장을 배운다고 해서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이 값을 찾기 위한 역사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요. 확률적인 방법으로 찾는 비폭 라플라스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이 확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 중에 하나인 중심극한 정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데이터를 사용해서 샘플링한 표본의 평균이 어떻게 정규분포를 형성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표본의 크기가 신뢰 구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표본의 표준 오차 공식을 제시하고 표본에서 만든 표준 오차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거의 비슷해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표본 오차를 사용해서 진례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실험 데이터로 간단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스프링 예제를 사용해서 선형 회귀와 당황 회귀를 만들어 보고요. 하지만 사이킨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넘파이의 폴리핏 함수 사용해서 저희가 최소 제곱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21장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소개한 이전 장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저희가 21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요. 영가설, 대립가설, T점수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T분포를 만든 곳에 재미있는 뒷이야기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값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 P값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이표본 검정과 1표본 검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한 여성이 진짜 암일 확률을 저희가 영상의 결과를 가지고 촬영한 영상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여성이 진짜 암일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잘못된 통계를 사용한 역사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염, 오해하기 좋은 지각화,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를 혼동한다든가 아니면 샘플링 편향, 체리 피킹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면 통계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7부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다루고요.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23장은 판다스를 소개합니다. 판다스는 원래 2판에서 없었던 부분인데요. 이 3판, 원소의 3판이 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장이고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 객체를 소개하고 롱 메소드와 아이롱 메소드를 사용해서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 그룹 바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 기온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판다스의 기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24장은 머신러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요. 특성공학, 특성 선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한 동물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충류와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규칙을 찾아보는데요. 여기서 거리 지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윈코프스키 거리를 소개합니다. 그다음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해서 동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비지도 학습 방법의 하나인 군집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군집 결과를 비교하는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K평균 군집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이썬 클래스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보는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K평균 군집을 수행해보고요. 간단한 동물 데이터를 사용해서 동물을 클러스터링해버리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26장은 분류에 대해서 다룹니다. 회귀와 마찬가지로 이제 과대적 값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차행위를 사용해서 오차행위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클래스 불균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또 정확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류 지표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보스턴 마라톤 데이를 사용해서 저희가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수의 성별을 예측해보고요. 또 교차 검증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회귀를 위해서 같은 문제를 푸는 그런 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가중치를 이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하고 나서 ROC 곡선을 그려서 평가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해서 생존자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이렇게 1장에서 26장까지
파이썬에서 머신러닝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을 저희가 한강 한강 영상과 책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파이썬과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서 소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1장을 다루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